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6월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후 애플에 대한 관심은 한 곳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고 애플을 이끄는 핵심 디바이스, 바로 아이폰 14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최신 렌더링 이미지와 추가된 소식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이러한 애플 관련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영상과 커뮤니티로 매일 찾아가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아이폰은 재작년인 2020년 코로나 이슈로 인해 10월에 공개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9월 둘째 주 화요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참고로 애플워치도 함께 출시를 하고 있죠. 이 정도면 둘은 거의 세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아이폰 14 예상 스펙을 빠르고 간결하게 정리해볼게요. 먼저 아이폰 14의 핵심은 프로와 기본이 확실하게 급 나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14부터는 기본 모델의 미니가 사라지고 작년 프로맥스의 크기의 기본 맥스가 등장을 합니다. 기본과 프로의 경우에는 전작보다는 베젤이 줄어서 6.12인치 크기로 약간 증가됩니다. 역시 LTPO OLED 디스플레이이며 이번 아이폰 14에서부터는 전 모델에 대해서 120Hz 프로모션이 적용된다는 루머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가능성이 높은 소식으로는 프로 모델에 하나여 제공하면서 급 나누기 스펙 중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 나누기의 핵심이 되는 칩셋인데요. 프로 모델에만 새로운 A16 칩셋이 탑재가 되고 기본 모델에는 작년 아이폰 13에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A16 칩셋에 대한 자세한 비교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것도 있으니 우측 상단의 링크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잠시 뒤에서 조금 더 언급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8K 영상 촬영이 가능한 48메가픽셀의 후면 카메라로 개선이 되고 모양 자체는 비슷하지만 57% 커진 카메라 센서와 렌즈 자체도 크기가 증가되며 두께도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약 5%가량 카메라 섬이 커지는 등 이로 인해 폰 자체의 모서리 곡률 반경도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작보다는 더욱 도드라진 카메라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에서의 핵심 루머죠. 바로 노치의 제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정보를 드린 대로 기본 모델에서는 13과 동일하게 노치가 유지되며 프로 모델에서는 노치가 사라지는 대신 알약과 전 모양의 레이아웃, 즉 느낌표 디자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 포인트로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생김으로써 상위의 애플리케이션의 UI가 어떻게 변경 대응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얇아지는 베젤로 인해 작년의 아이폰 13보다는 확실히 체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후면 재질이 티타늄 합금으로의 루머도 있었지만 기존 스테인리스보다는 30배 이상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죠. 프로 모델에 하나여 급 나누기 시전 중에 하나가 될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색상의 경우 12의 퍼플, 13의 시에라 블루에 이어서 14에서는 새로운 퍼플색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며 프로의 경우에는 그래파이트, 실버, 골드, 퍼플 이렇게 4가지 라인업이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추가된 소식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테크 매체에서 어널리스트로 언급된 푸라는 유출자의 루머로서 당초 아이폰 생산 스케줄 중에서 한 가지 품목은 생산이 지연된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니케이 아시아의 추가 정보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미니를 대체할 새로운 기본 맥스 라인업인데요. 그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상하이 지역의 코로나 폐쇄로 인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니에서 맥스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럼으로써 공개 이벤트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기본 맥스 제품에 대한 출시만 당초보다 3-4주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 맥스 제품이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건 좀 두고 봐야겠네요. 2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례 없이 10월에 출시된 아이폰처럼 이벤트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밍치고는 애플에겐 아직 4개월이란 시간이 남았고 이 정도는 이미 학습된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전방위에 흘러져 나오는 이런 난기류를 애플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밍치고는 오히려 공급보다는 수요에 이슈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공급 물량이 2.2억대, 수요 예측은 2.4억대로 약 2천만 대가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2.4억대, 이게 예측입니다만 정말 전세계 아이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뭐가 되었건 간에 소비자 입장에선 공급 부족으로
대기 시간의 발생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다름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난 제 커뮤니티에서 언급한 대로 프로에 탑재될 새로운 A16 바이오닉은 A15와 동일하게 TSMC 5나노 기반의 개선된 공정에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동일한 5나노 공정은 아닐 텐데요. TSMC의 파운드리 업력과 기술력으로 5나노 공정 기반의 개선된 M4P 공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4P 공정은 기존의 M5에 비해서 전력 효율은 22%,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는 6%가 높으며 TSMC의 소개로는 가장 진보되고 광범위한 첨단 기술의 공정 프로세스로 퀄컴, 엔비디아, 애플과 같은 고객은 사양과 가격에 따라 5나노 공정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SMC는 올해부터 3나노의 양산 계획이 있었고 위와 같이 덩치 큰 고객들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수율의 문제로 올해는 포기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플실리콘은 이 부분에 차선책으로 M4P라는 5나노 기반 개선 공정으로 유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인지라 여기서 갑자기 삼성 파운드리가 떠오르는데요.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으나 다음 영상에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슈림프 애플 프로라는 유출자가 전한 내용 기반이며 해당 유출자는 추가적으로 메모리의 경우 저전력 DDR4X에서 5로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2017년 아이폰 8에서부터 적용된 DDR4X가 퇴장을 하고 아이폰도 드디어 5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데요. 대역폭이 확실히 증가됨으로써 CPU와의 1.5배 증가된 데이터 전송 속도에 비해 전력은 30% 정도 감소하는 최상의 성능을 아이폰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기본의 경우 전작 13의 가격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프로의 경우에는 약 $100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아이폰 13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가 다음으로 미뤄진 AOD 기능이 이번 14에서는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스플레이에서 누수되는 전력을 잡았다는 건데요. 디스플레이 전문가 로스양에 따르면 프로모션 최소 주사율이 10Hz였던 것에서 1까지 떨어뜨리면서 그만큼 확보한 배터리 타임을 AOD에게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AOD 탑재는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죠. 프로모션 주사율의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AOD 기능이라면 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급나누기 기능 중 하나가 아닐런지 이런 예측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14에 대한 예상 스펙과 최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이폰은 애플을 하드캐리하고 있고 사실 그것보다도 더 전세계 스마트폰을 리딩하는 입지 전적의 디바이스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번 아이폰 14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천이었습니다.